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 판결은 가능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가지고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로 기각이 되기 때문에 이혼 청구하는 입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소송은 거의 대부분 이혼 기각으로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이제 혼인 회복 노력을 하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다투기만 하고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이혼을 원하는 입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각 구하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분들은 불리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이혼 청구에 대해서 본인이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혼을 요구했을 때 홧김에 나도 이혼을 하겠다, 아니면은 협의혼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정법원이나 관할 법원에 협의혼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고 확인기일에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이혼 요구를 했을 때 이혼 협의가 있었다, 아니면은 협의혼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봐서 혼인관계 파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으면은 홧김에 뭐 같이 이혼하자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어떤 증거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서 바로 이혼 소송 제기하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도 면접 교섭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뚜렷한 이혼 사유도 없고 또 본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거나 혼인 회복 노력을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해서 이혼 기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홧김에 아이들을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거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놓고 본인만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친권 양육권 다툼이 없는 사건이면 상관없긴 한데요. 만약에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홧김에 상대방한테 아이들을 보낸다거나 한 집에서 생활하는데 아이들만 놓고 본인만 나와서 소송을 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건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집에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소송을 하셔야지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을 서로 하기로 했는데 한 집에서 서로 얼굴 보기도 싫고 계속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 사건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별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집에서 나가서 이제 별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건은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오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도 없고 또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하면 이혼 기각 판결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오거나 별거를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이 있거나 외도 불륜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제 집에서 나와서 별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한 집에서 이제 계속 살면서 소송을 하면 이혼 사건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내면 거기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또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소송 과정에서 계속 다투거나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좀 별거를 진행하고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에 동의하거나 이혼 사유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별거를 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받고 이혼소장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생활하면서 소송 절차에 참여한 다음에 이혼 판결 받고 정리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제3자의 진술이나 자녀 진술서,
증인을 대동해가지고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증인을 통해가지고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형사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혼 사건에서는 보면 그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이제 입증이 어려운 게 혼인생활을 이제 그 부부가 하고 제3자들은 그 부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를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혼인생활에서 서로 간의 얘기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부정행위나 폭행이나 이런 거 진술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봐서 보통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했다. 근데 상간녀 쪽에서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겠다. 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안 했다고 진술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뭐 실제로 증인신문을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거지, 그 원고 남편이 나와서 부정행위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걸 당연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는 제3자의 진술이나 특히 자녀 진술도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이나 어떤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참작될 만한 사유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참작이 되겠지만, 그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런 진술을 받아가지고 재판 증거로 사용하기가 좀 부적절할 수 있고, 또 이제 황혼이혼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됐을 때 한쪽 부모 편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진술한다고 그 부분이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어떤 부정행위나 폭행에 대한 이혼 사유 입증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꼭 위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고 이혼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별거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상대방하고 이혼 협의도 진행해 보고 적절한 시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 판결은 가능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가지고 위자료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 생활 중에 증거를 확보한 게 없고 향후에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해도 다툼 과정에서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툴 때 경찰에 신고한 내용, 그리고 폭행 당했을 때 사진이라든지 진단서 끊어놓은 거, 그리고 술 마시고 이제 서로 이제 다투거나 상대방이 이제 폭행을 했을 때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각서를 쓰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증거로 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시면 상대방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제 증거는 이혼 사유, 이제 상대방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기 때문에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 사건에서는 어차피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보통 부정행위는 뭐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여서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 사건에서는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하면 너무 증거를 확보하려고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에 동의하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재산 조회를 하고 이혼 소송 시점 전후에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예금 인출이나 대출금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혼인생활 동안에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주장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해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실제로는 굵직굵직한 재산은 형성 과정이나 그런 게 대부분 나와 있고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뭐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친권 양육권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양육 상황,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뭐 양육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아이하고의 뭐 정서적 관계, 그리고 자녀 의사가 양육자 결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서 내가 친권 양육자로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했다거나 자녀 양육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거는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을 결심하고는 우선은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략적인 결과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 이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고, 소송 과정에서 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상담 통해 가지고 소송에서 입증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